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화북동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종우입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도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모든 후보자께서는 동등한 발언 기회를 가지며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자께서 본인을 소개하는 시작 발언 시간을 갖겠는데요. 후보자님의 주요 경력과 정치적인 비전,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어지는 공약 검증 토론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성희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의 친일꾼 강성희입니다. 11대, 12대 도의원으로 화북동 주민과 함께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더 큰 책임과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장 속에서 더 좋은 화북과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쉼없이 뛰어왔습니다. 화북동은 화북 포구를 시작으로 황사평 마을까지 자연마을 공동체가 살아있고 대단지 공동주택, 40년이 넘은 공업지역, 진행 중인 상업지역, 동부공원 조성사업, 화북 2지구까지 복합적인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의욕과 관심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의정 경험과 노하우, 집행부와의 소통 능력, 중요한 핵심을 잡고 풀어야 합니다. 검증된 일꾼, 신뢰받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화북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강성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화북의 성장 엔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성희 후보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고성만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화북동민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시작과 끝이 같은 정치를 실현할 진심을 다하는 고성만입니다. 화북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현안을 행정에 전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 직접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책임 있는 결과를 주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란 것을 직접 증명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끝까지 해결하는 진심을 다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 간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각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하신 후에 해당 공약에 대해서 두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후보별 공약 발표는 2분이 주어지며 그리고 상호 토론은 각각 2분씩 진행하여 한 후보자의 공약 검증 토론으로 배정된 시간은 총 6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성희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2분간 발표해 주시고 4분의 시간을 이용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화북의 활력을 찾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화북 포구문화제가 4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북 청소년 문화의 집 운동장 환경을 개선해 마을 주민들이 여가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북 공업지역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공아파트 주변 어린이 공원 시설도 개선하였습니다. 7년 넘게 중단되었던 제주외항 2단계 사업도 착공되었습니다. 상업지역 내의 행복주택에는 노인복지관 분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상담과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선이 되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공약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공경력 인증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업체가 그리고 기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개인의 일 경험과 경력 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주에서부터 공공이 개인의 생애 경력 관리를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째는 화북 공간이 주는 특성을 반영해서 해양교육 청소년센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청소년이 많이 들어와서 해양 문화와 역사, 교육, 그리고 레저, 스포츠까지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주민 편의 시설의 확충입니다. 동부공원을 조성하고
공공복합시설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실내 놀이터, AI 디지털 교육센터 등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주 외항과 화북의 연결, 그리고 공업지역 내의 노동자의 쉼터, 학교 건강주치의제도 등을 꼭 실현해서 13대 도의회에서 화북동이 정말로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희 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표 공약에 관한 토론을 앞으로 4분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님이 뭐 지금 그 8년간 그 도의회에서 하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럼에도 이제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그 의원님이 요즘에 그 강조하고 계시는 화북항 어촌 신활역 증진 사업이 지금 그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그 지금 보면은 아시는 분은 알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그 이러한 지금 큰 어떤 예산을 들이고 하는 어떤 것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좀 홍보는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밑에까지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런 어떠한 훌륭한 사업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공약으로 말씀드렸었던 해양교육 청소년 센터와 연동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북에는 포구가 지방 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의 일부분을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 화북에 어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북 포구 문화제도 그 일환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북 포구 옆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일률적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지역의 특성을 좀 담아서 해양교육의 메카로 만들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촌 신활역 증진 사업과 연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지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제 8년간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런 어떤 사업인데, 그 의정활동 보고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을 수건 사업을 보니까 지금 우리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북에는 자연적인 우리 불악과 대단히 아파트가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이 수건 사업의 지금 이 구석구석을 본다면 해신교, 그 다음에 포구문화재, 청풍문화재,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있지 않나 하는 그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대단지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벌써 28년째 되고 있는, 조금 노후화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삼수천 주변으로 산책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87호 어린이공원, 88호 어린이공원이 주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어린이공원들을 조금 더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 화북 그 동부공원이 조성되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도시공원이 만들어지지만 복합 용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복합 용지 안에 지역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노동자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에 살고 있어서 이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화북 그 아파트 내에 그 1, 2, 3, 4지 그 도로를 보면 정말 그 지금 그 생각하기 좀 그 어려울 정도로 지금 패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그 하면서 저희들 여론을 거쳐서 이제 자부담이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꼭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인지. 저는 이제 그 주공 1단지 내에 그 도로는 굉장히 한 4년, 한 4, 예. 5년 동안도 굉장히 깊은 고민과, 그리고 그 국회의원하고도 계속적인 좀 의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권익위까지 그 내용이 올라가서 권익위의 중재로 지금 1, 2, 3단지의 부담금을 갖추고 1단지가 주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성만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2분의 시간 주어지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첫 번째, 잘 키우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화북 생활권 활성화입니다. 화북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대학교까지 교육적 인프라가 손꼽히는 훌륭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육 수요와 그와 연관된 소비 수요 자체가 잘 순환되어져야 하는데,
교육적 인프라로 한정돼서 보기 때문에 지역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긍정적인 정주 환경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어서 지역 내 정책 수요와 서비스 수요를 연결해 화북 생활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공약입니다. 공동체 화북 하나로 이은 마을 프로젝트입니다. 화북은 행정동으로 화북 1, 2동이 있지만 실제 5개 자연불확인 기존 주거지와 대단히 아파트 유익 구조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나 축제가 열리는 현장에서도 마을마다 온도차가 있어 만족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사항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의 요구를 듣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만 있다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예산 사업의 효과가 국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선이 되면 이르면 50일, 늦어도 100일 이내에 화북 내 모든 주민단체와 주민협의체를 두루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칭 팀 화북 상생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 맞춤형 정책과 조례 작업 등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구 관련 공약입니다. 화북 산업유산 브랜딩 개발로 지역 미래 먹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화북하면 누구나 공업지구, 상업지구를 연상합니다. 하지만 화북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대표 공약 발표였습니다. 자, 조금 이제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성만 후보의 공약 저도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장은 맞는데 구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 동네 교육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제가 공약에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 교육의 어떤 돌봄 체제가 부족하다는 건지 어떤 것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과후 같은 경우도 늘봄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화북 지역에는 지역 아동센터 2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민원이 있었던 것은, 발달장애 통합 돌봄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또 방과 후에 좀 어린이집에 편안하고 좀 익숙한 곳으로 와서 좀 돌봄을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돌봄의 사각지대에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정책으로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화북 내에 있는 학교를 구성원을 본다면 화북초등학교나 지금 동아초등학교, 삼원초등학교, 그 다음에 부설초등학교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가장 이제 학생 수입 밀도가 큰 학교가 지금 삼화초등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 협력형 지금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화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또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식의 그런 돌봄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무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화북 이음 사업과 관련해서 자연마을과 대단지 공동주택이 있어서 주민들의 간격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북동에는 자생단체가 15개 자생단체가 있고 또 자연마을과 15개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마을과 대단지 공동주택들이 함께 있고 또 우리 화북동은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동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이제 43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든 지역에 함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하면서 100인의 원탁회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6년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12가지를 사업들로 아이템을 찾았고 거기에 우선순위로 예산까지 배정이 되어서 저는 좀 심리적인 거리감이라든지 어떤 축제나 어떤 예를 들어서 행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밑에 앞서 말한 것처럼 포구문화재라든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통 작은 음악회 이런 부분들이 밑에서 이루어져서 조금은 이제 이동하거나 오시는데 조금 불편함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고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좀 참여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거리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통합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학교 친구들도 와서 이제 자신들의 장기도 좀 발표하고 하는 시간을 계속 학교하고 협의하시면서 그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포구문화제 할 때도 청소년들의 그 해신제 참여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독려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좀 열심히 좀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그런 쪽에서 많이 지금 활동하셨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이제 상업지역 지금 조금 더디게 가고 있지만 이제 화북 그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행복주택이나 고령자 집주택이 되면 거기 이제 노인복지관이 생기니까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후보자 간의 공약에 대한 발표에 이어 토론까지 이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통 질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별로 30초 내외로 부탁을 드리며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도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각각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성희 후보자께 답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도정을 견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예산의 적정성 등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제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입법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집행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고성만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의원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바꾸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책임 있는 결과로 주민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진심을 다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공통 질문 30초간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과 추가 질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총 5분간 진행이 되며 해당 시간 내에서 본인의 정책 설명이나 상대 정책에 대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반드시 보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자, 이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토론을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성희 후보자의 주도권으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의 공약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은 요즘의 현대사회는 굉장히 직업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또 여러 번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시설이 폐쇄가 돼서 그러면 자신의 경력 증명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해서 저도 한동안 좀 멍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이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공공에서 개인의 어떤 경력을 인증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개인의 어떤 일 경험과 역량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것도 크게 보면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와 뭐 화북만을 위한 건 아니고 제주도민을 위한 거고 제주도민이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고성만 후보님이 굉장히 그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되게 저희 걱정되는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 제주교육대학이 제주대학교로 통합이 되면서 제주대학교로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교대의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굉장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지금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되어서 1년에 한 400억씩
도하고 교육부의 지원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교육대학을 글로벌한 뭐 런케이션의 어떤 성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카이스트와의 공동 캠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쓰여지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무엇이 좋을까? 또 그 부지가 이제 적지 않은 곳이고 또 가장 이제 요긴하게 쓰여져야 될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 쪽이냐 청년 쪽이냐 이런 것들은 하는데 뭐 후보님이 얘기하신 그런 어떤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교육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체험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교육적인 어떤 내용들을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좀 체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앞서 말한 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서도 해양 교육의 어떤 메카로 화북동의 어떤 인프라들이 좀 더 축적이 되고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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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님, 충분히 예, 동의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아까도 그 신한력 하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잘못 그게 자칫 그냥 만들어 놓고 사용되지 아니하면 그냥 폐물로만 그냥 전락돼서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건 가장 쉽다고 합니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그걸 활성화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내용물들을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프라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좀 더 어떤 내용들을 채워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화북의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화북 포구와 해양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열심히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죠. 네, 뭐 혹시 우리 고성만 후보님이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거나 이런 뭐 그런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우리 강성희 후보님이 8년간 이제 화북을 위하여 아까 했지만 우리 강성희 후보님은 이제 화북도 화북이지만 아까 그 얘기 나누듯이 제주도를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배려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그 주민들하고 시간이 조금은 지금 모자랐다 하는 어떤 얘기도 듣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을 잘 하셨다는 그런 의견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아무튼 동민분들 우리 화북 동민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초선 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선 때는 제가 또 환경도시위원회라고 하는 어려운 분야를 맡는 바람에 굉장히 그 내용들을 파악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좀 먹었고 근데 이제 재선되면서 이제 화북동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찾다 보니까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도 좀 더 공모하게 되고 막 이래서 화북동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이제 그 모든 주민들의 수건이고 이게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조금만 더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주도권은 고성만 후보자께서 갖게 되겠는데요. 자, 5분의 시간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그 공약 중에 일부분을 좀 먼저 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상업지구 공약인데 화북산업 유산 브랜딩 개발로 지역 미래 먹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북하면 누구나 공업지구, 상업지구로 생각합니다. 40년 전 제주 경제의 구조를 바꾸었던 공업지구의 역할을 이제 화북이 40년을 지탱할 브랜드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고 제주에서는 힘들다는 공업제조업 영역의 가치를 확인하는 유산 자원으로 개발해 제주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제주 외항 그리고 어촌 어항 개발 사업 등 관광객 물리 수요가 화북을 교통로로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북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만드는 것으로 화북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 가장 핫한 서울의 성수가 구두공장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지역 브랜드로 만들었듯이 화북 역시 지역 대상 상권 사업, 도시 재생 사업, 로컬 브랜드 활성화 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모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또 화북 공업지역이 4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자꾸 이제 공업단지라고 얘기하는데 공업지역입니다.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률과 공업지역과 관련된 법률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 2022년에 다행스럽게 노후된 공업지역에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공업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제주도민분들은 공업지역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공업지역 이전은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막 이러시면서 이제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선정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 내에서 좀 더 주거지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업지역도 조금 더 첨단화된 산업으로 좀 더 개선하고요. 또 요즘에 전기차나 이런 차량과 관련된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공동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게 그 시설들을 함께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상업지역의 활성화가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주 외항에서 화북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있어야만 상업지역이 상업지역답게 발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이제 오고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다양한 어떤 쇼핑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지역의 어떤 로컬을 기반으로 한 아이템, 그리고 핫한 플레이스, 핫플레이스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업지역이 입체환지 방식의 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제주시와 함께 조금 더 노력하면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좀 꾀하는 그런 고민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준비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지금 후보님이 어쨌든 8년간 이렇게 쭉 해오셨으니까 지금 그 해신제 옆에 비석들이 네네. 있는데 비석거리 비석, 말씀하시죠. 예, 비석거리의 그 비석이 지금 너무 이제 글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와, 또 이제 그 해신 포구제 할 때 그 작년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안전상의 그런 어떤 문제에서 그 안전 요원들의 그런 어떤 교육이 잘 안 됐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한 어떤 부분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화북포구는 굉장히 좀 제주도에서 역사적으로 좀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제 제주도의 관문이었죠. 그래서 제주 목사가 들어왔었던 길이었고, 그래서 제주 목사가 해신제라고 해서 바다의 안녕과 도민들의 어떤 안녕을 기원하는 제도 지내서, 그게 2017년부터 도제로 해서 도지사님이 이제 직접 그 제례를 지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거기가 좀 좀 해수면을 공간들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늘 어촌 활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이제 안전 바를 세우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편해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특히 도민의 안전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지금 화북 지역이 어쨌든 그 역사이고 산업이고 이런 곳이 복합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말 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두 후보자 간의 공감대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주도권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후보자께서 진행해 주신 주도권 토론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각 후보자께서 도민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맺은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자, 먼저 강성희 후보자께 청해 듣겠습니다. 우선 화북을 위해 쉽지 않은 도전에 나선 고성만 후보께 존경을 보냅니다. 화북을 위해서 그리고 제주를 위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성희는 복합적인 화북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소통하고 더 살피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고, 계획이면 계획, 예산이면 예산, 제도면 제도로 더 좋은 화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북은 중단 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화북의 성장 엔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고성만 후보자께서도 맺은 말 이어주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화북 동민 여러분, 화북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말이 아닌 실천과 책임 있는 결과로 화북의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시작과 끝이 같은 정치를 실현한 진심을 다하는 고성만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맺은 말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주시 화북동 제주도의원 후보자 경선 토론회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자,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